오늘은 이제 우리가 목차를 저번 주에 이제 목차를 어떻게 쓰는지를 좀 말씀을 드렸고, 그 목차를 쓴 걸 가지고 어떻게 글을 풀어 나가는가 그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선생님 중에 한 분인데요. 김훈이라는 소설가이시고 그렇죠. 원래 이제 기자를 하셨던 분인데 늦게 이제 소설가로 이렇게 등단을 하셨습니다. 이분이 본인이 글을 쓰면서 늘 고민하는 게 그 글이 이 얘기를 많이 한대요. 필일신, 필일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신다고 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하루를 사는데 하루를 계속 새롭게 살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똑같은 삶이 아니라 하루하루를 새롭게 하려고 한다. 이게 이제 우리 우일신이라고도 많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필일신이라고 하루를 반드시 새롭게 하려고 하고, 그리고 본인이 이제 주무시기 전에 원고지 5매를 꼭 채우는 것을 본인의 미션으로 갖고 계시대요. 그래서 필일 5라고 5장을 채운다. 근데 이 얘기는 이 김훈 선생님만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유명한 그 스티븐 킹이라는, 여러분들 웬만한 영화의 시나리오를 많이 쓰신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분 이제 스티븐 킹이라는 선생님도 본인이 출근하듯이 꼭 하루에 어느 정도 분량은 반드시 글을 쓴다라는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그게 이제 시간이 부족하더라도 하루가 아니더라도 뭐 일주일에 어느 분량을 쓴다. 그러니까 저는 그랬어요. 제가 2002년도에 처음 이제 컬럼니스트로 등단을 하면서 그때 이제 한국경제신문사하고 그 다음에 코리아 인터넷닷컴이라는 곳에 컬럼니스트로서 컬럼을 2년 동안 꾸준히 일주일에 한 번씩 보냈어요, 이렇게. 그래서 글을 쓰게 됐는데, 그때 처음에 쓸 때는 되게 어려웠습니다. 힘들고, 또 이게 내가 쓰고 있는 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몰랐는데, 거기에 이제 먼저 쓰고 계셨던 선배님들이 좀 계셨었어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이렇게 교류를 하면서 궁금한 것들이 있으면 선배님들한테 여쭤봤고, 선배님들이 이제 이러이러한 방식으로 이렇게 그런 문제에 봉착됐을 때는 그렇게 좀 해결하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꾸준히 자기의 그 역량에 맞게 이렇게 꾸준히 쓰시는 게 좋다. 그래서 지금 우리도 자서전을 쓰시는데 자서전에서 이제 자서전이 나오는 사람들을 보면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꼭, 저도 그랬어요. 저도 이거를 일주일에 한 번씩 써야 되는데 너무 바쁘다 보니까 언제 쓰지? 그러니까 보통 주말에 써가지고 어떻게든 주말에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주말에 한 편씩만 올려도 이게 지속이 되면서 나중에 분량이 좀 나오기 들어요. 그리고 어쩔 때는 또 잘 써질 때는 분량이 조금 많이 나올 때도 있으니까 뭐 두 편을 쓸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주중에 좀 바쁘시니까 주말에 조금 시간 내서 이게 1시간 정도면 충분히 자기가 자기 얘기니까 준비가 필요한 게 아니거든요. 자서전이라는 게. 글쓰기에서 제일 많이 시키는 게 자기 이야기를 먼저 쓰라고 많이 하는 거예요. 왜? 준비 없이 쓸 수 있더라고요, 사실. 근데 다른 자료도 필요하고, 뭐, 인터뷰도 하고, 뭐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그런 것들은. 그러니까 첫 번째 글쓰기에서 자서전 한번 써보시기를 권해드리고, 김훈 선생이 얘기하셨던, 필일신, 필일오라는 말씀을 한번 꼭, 머릿속에 새기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루하루를 새롭게 사시려고 노력하시고, 그 새롭게 사신 것들을 그냥 거기서 멈추지 마시고 이렇게 오, 5매 정도 이렇게 쓰려고 하는 것. 제가 사실 제가 SNS를 하는 목적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뭐냐면 내 생각을 좀 기록해 놓는 거예요. 제가 뭐 페이스북이나 또 뭐 인스타나 뭐 블로그나 또는 제가 이제 브런치를 쓰기도 하는데
그 생각들이 나중에 제가 그 페이스북에 보면 오늘이라는 게 있어요. 나의 오늘이라고 해서 보면 그 과거의 오늘이라는 게 있어서 과거의 오늘을 딱 클릭하면 제가 10년 전에서부터 지금까지 페이스북에 올렸던 오늘의 그게 쭉 나오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아, 내가 그때 이런 생각을 했었구나. 내가 이러이러한 부분들에서 이렇게 힘들었었는데 지금은 되게 행복하네. 이런 것들을 기록을 해놓으니까 나의 과거하고 나하고 만날 수가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자서전을 왜 써야 되는가라는 생각을 해보면 적어도 내 기억들을 다시 만날 수 있는 좋은 저장소가 되기 때문에 한번 그렇게 만나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목소리가 좋으신 우리 최명옥 도바님이 여기 밑에 여기 나는서부터 여기 김은 선생님 여기까지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는 내 작업실을 항상 막장이라고 생각해요. 곡괭이로 의미의 벽을 찍어서 하나씩 캐내는 것이죠. 그 채벽의 의미를 내 생애를 통해서 실천을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칼의 노래 김훈. 박수 한번 주세요. 와. 우리 최명옥 도바님 잘 읽으셨고요. 이거를 읽으시면서 여기다가 내가 밑줄을 친다면 어디다가 밑줄을 치실 건지 한번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하나씩. 하나씩. 어떤 의미에서 하나씩에다가 밑줄을 치셨어요? 결국은 하나씩 모여서 하나씩 하다 보면 그 결과가 나오는 건데 그 하나를 무시하면은 이루어지는 게 없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요. 네, 하나라는 말씀이 무게감이 있게 다가오는데요. 지금 최명옥 도바님이 이 글을 읽었잖아요. 이걸 우리가 음독이라는 말하고 낭독이라는 말을 합니다. 음독이라는 것은 소리내서 읽는다는 것을 음독이라고 우리가 표현하고요. 낭독이라는 것은 뭐냐면 리듬을 가지고 그거를 읽을 때 우리가 낭독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제가 썼던 이제 제 책 중에 독습이라는 책을 제가 쓴 적이 있는데요. 그 독습이라는 책은 뭐냐면 책을 읽을 때 어떤 방법으로 책을 읽는 것이 좋은지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책의 핵심만 제가 딱 뽑아서 말씀드리면 어떤 거냐면요. 제일 중요한 게 바로 그겁니다. 어떤 책이든 보통 그 책이 갖고 있는 질문이 있어요. 저자가 갖고 있는 질문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질문을 내가 읽어낼 수 있다면 그 책을 내가 잘 읽어낼 수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나의 자서전을 쓸 때 내가 어떤 질문을 가지고 내가 나의 인생을 어떻게 보면 마이닝 하는 거거든요. 나의 인생은 마이닝이라는 거는 뭐냐면 그냥 스쳐 지나가면 나의 자신에 대해서 나는 몰라요. 근데 나 자신을 알기 위해서 나를 마이닝이라는 것을 발굴하는 거예요. 내가 발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의미를 갖고 내가 그걸 찍어내면서 발굴해야지 정말 내가 이러이러한 포텐셜을 갖고 있었는데 내가 이걸 놓치고 살았구나. 그리고 내 과거에 이런 부분이 있었구나. 라는 걸 하나씩 하나씩 태어낼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김훈이라는 선생님은 왜 이 이야기를 했을까? 내 작업실에는 항상 막장이라고 생각하면 되게 현실적으로 생각한 거죠. 그리고 의미를 캐는 곡괭이로 내가 의미를 캐는 벽을 찍어서 하나하나씩 캐어내는 과정이고 그 채벽의 의미를 내 생애를 통해서 실천하는 것이 나는 옳다고 생각한다. 이분이 중요한 게 옳고 그름에 대해서 되게 중요시 생각하는 자기 가치관 그리고 그것을 그냥 말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실제 이거를 글로서 표현할 수 있도록 자기 가치관을 가지고 그렇게 소설도 쓰시고 여러 칼의 노래도 쓰시고 뭐 여러 가지 글을 쓰시게 된 거죠.